안녕하세요. 저는 디노도 코리아에서 지사장 맡고 있는 김태홍이라고 합니다. 항상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저는 발표 준비를 항상 새롭게 하는데 항상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번째 타임이거나 맨 마지막 타임이면 크게 신경을 안 쓸 텐데 중간에 발표를 하게 되면 솔직히 조금 텐션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하루 종일 계속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하는데 오늘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다른 데서 발표를 하면서 했었던 얘기 중에 좀 사람들이 재밌었던 얘기 하나를 시작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제가 제 와이프를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처음에 뵙고 그분들이 저한테 뭐 종교에 대한 거는 존중을 하지만 사주팔자는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와이프네 집은 불교인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그거에 있어서는 크게 거부감이 없으셔서 청담동 잠실 그리고 원주에 성원사라는 절이 있는데 여튼 그 세 곳에서 사주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세 번 사주를 보면서 결과지를 받았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사주 팔자 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 있으실 텐데 그 사주 종이를 보면 20년 단위로 혹은 10년 단위로 좀 끊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뭐 0세부터 10세, 10세부터 20세, 20세부터 30세 하고 사람마다 아홉수가 다르니까 아홉수에 대한 것도 봐주시는데 보통 60세 이후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세요. 사주 풀이 해주시는 분이던 아니면 스님이시던 사주 풀이를 해주실 때 스님은 거의 잘 안 하시긴 하시지만 60세 이후는 잘 안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직장 동료들과 한번 고민을 해봤었는데 한 5년 전에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사주팔자에 대한 데이터는 결국 뭐 옛날 신라시대, 조선시대 때부터 쭉 이어져 오던 사람들의 학습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환갑잔치를 했었던 것처럼 60세 이상 생존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내 이름과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60세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당연히 사주풀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는 지금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부분 기업들이 이전에는 없었던 데이터들을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주풀이와는 다르게 60세 이후에 데이터도 아마 기업들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상품 개발이라든가 CRM이라든가 뭐 HR 등등등 AI와 관련된 업무를 개발을 할 때 충분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풀이로 이야기를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저희 디노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얼마나 잘 연결을 해서 AI 학습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력을 앞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숫자가 제가 이거는 예전에 CIO 서밋이라는 행사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262만 3,584라는 숫자가 있고 282만 8,72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3주 전인데 허깅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모델의 숫자입니다. 현재 더 올라갔겠지만 3주 전에 모델이 등록되어 있던 수가 282만 8,727개 모델이 있고 그 앞에 260만 개의 모델은 한 달 사이에 모델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거의 한 7%에서 8% 정도 모델이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AI 시대를 살면서 이미 시장에는 AI 모델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AI 모델을 개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클로드라든가 오픈 AI라든가 제미나이 같은 다양한 모델들을 사용해 보시면서 평가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프로젝트에서 특정 업무를 위해서 AI를 평가해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어떤 모델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업무 혹은 개발에 최선의 모델인지는 알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봤지만 한번 뭐 POC라든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적게는 3개, 많아야 6개 정도 평가를 할 수 있네만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간이 들고 비용이 드니까. 근데 282만 8,727개의 오픈 소스 기반의 AI 모델들이 이렇게 많이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데 우리 기업이 어떤 게 적합한지는 사실 알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뭐 제조업
포함해서 저희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죠. 뭐 R&D라든가 유통, CRM, HR, 파이낸스 등등등에 대해서 데이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미 시장에 너무나 많은 AI가 출시가 되고 있고 우리 기업에서는 기존과는 다르게 정말로 많은 데이터들에 대한 가식성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많은 데이터들을 AI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제공하는 방법론을 지금 한국에서는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희 회사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AI를 사용을 하려면 혹은 AI 프로젝트를 성공을 하려면 이미 한국에 있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AI 모델만으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고 얼마나 좋은 데이터들이 알맞게 해당 AI와 소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AI와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좀 게임을 좋아해서 약간 게임 방식으로 좀 풀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AI를 상대로 게임을 해온 것 같아요. 그 플레이어는 기업이고 목표는 AI 도입과 성능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다는 시나리오 안에 이 목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당연히 승리 조건은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문제없이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줘야겠죠. 뭐 예전에는 내가 CRM 쪽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CRM과 관련된 AI를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CRM 데이터만 가지고 했어도 사실 충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생성형 AI라는 것 때문에 단순히 CRM만 가지고는 안 되고 상품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우리 파이낸스 데이터도 같이 연결을 해야 CRM에 더 좋은 성능의 AI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때문에 기업들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능이 좋은 환경에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AI 때 제공을 하자. 너무 심플하고 너무나 당연한 대답입니다. 한 곳에 데이터가 모여 있을수록 데이터의 관리는 쉬워지고 한 곳에 데이터가 있을수록 AI와 소통하기는 더 쉬워진다. 너무나 당연한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이미 한국은 3년 전부터 많은 시도를 해왔지만 아마 많은 기업들이 실패를 한 걸로 저는 제 경험상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트럴라이제이션은 말은 좋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미 아까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데이터들이 발생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너무 많고 그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는 데에는 물리적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규제도 엮여 있고요. 뭐 데이터 센트럴라이즈는 물리적으로 아키텍처를 가져가는 거 너무 좋죠. 단일 환경에 있다 보니까 연산 속도도 빠르고 관리도 편하고. 하지만 구축 시간과 운영 비용이 많이 발생할 뿐더러 100% 마이그레이션은 불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마이데이터를 저희는 다 경험해 본 시대니까 마이데이터 때와 비슷한데 마이데이터도 요즘에 거의 대부분 사업자들이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사용하는데 이익이 창출하기가 어려워서도 있긴 하지만 저도 예전에 전 직장에서 마이데이터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활용하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규제가 너무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 개인정보보호법도 그렇고 뭐 클라우드 3법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클라우드 3법 같은 것도 좀 문제가 있었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AI 개발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데이터들을 요구를 하는데 그 데이터들을 현실적으로 한 곳에 쏟아붓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눈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곳에 AI를 위한 데이터를 모으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 비용 규제 그리고 기술의 한계로 데이터의 통합이 불가능하니 그러면 프래그멘티드 스트래티지라는 스트래티지를 써서 각 업무별로 적합한 AI를 우선 선정을 한 다음에 그 AI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산정해서 제공을 해보자. 뭐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혹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시도가 게임 이론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물일 수 있어요. 한 곳에 모으기 힘들면 분산시켜. 그리고 각각의 분산된 환경에 AI를 넣고 제공을 해.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것도 맞지는 않죠. 왜냐하면 데이터 그 속도 이슈가 일단 첫 번째로 있는데 데이터 퍼포먼스라든가 AI 퍼포먼스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너무 오래 걸립니다. 뭐 CRM AI, HR AI, Knowledge Base가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각각
업무에 맞는 AI 평가는 사실 시키면 돼요. 뭐 3개월이든 2개월이든 시키면 됩니다. 평가한 다음에 너네가 이겼네, 너네가 챔피언이네, 그럼 너네로 도입할게. 근데 그 AI가 도입된 다음에 데이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 대부분 이건 수행사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 그 AI를 도입한 기업에서 현업들이 혹은 데이터 전문가 스튜어트들이 데이터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각각 AI에 맞는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속도적으로 그닥 적합하지 않은 전략일 뿐더러 비용도 어떻게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개발계가 수개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분석 업무를 위한 개발계가 하나였다면 이제는 AI 혹은 생성형 AI를 위한 개발계가 수개가 생기다 보니까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생성형 AI 때문에 그 보안 이슈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관리 채널이 늘어나고 데이터와 커뮤니케이션하고 AI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보안과 운영 측면에서도 당연히 효율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발생을 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클로드를 사용한 개발사에서 뭐 DB가 삭제되는 이슈도 발생을 했는데 채널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모든 그 뭐라 그럴까요? 보안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실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이 프래그멘티드 스트래티지를 가져가시는 고객분들이 꽤 계세요. 꽤 계신데 저희는 그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당장의 평가 측면에서는 수월해 보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나중에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비용과 운영과 보안적 이슈 때문에 폐기될 수밖에 없는 방향성일 수 있으니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앞단의 첫 번째 시도와 두 번째 시도를 발판 삼아서 세 번째 시나리오를 고객분들한테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제안이 뭐냐면 데이터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을 게이트키퍼 역할로 우리 회사에 도입을 해서 AI와 데이터가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안정성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제공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좀 그림으로 먼저 표현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기존에 오른쪽에 보시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레가시 데이터죠. 레가시 데이터를 뭐 가능한 경우도 아닌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클라우드가 됐던 오브젝티브 스토리지에 연결을 하고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와 소통을 하면서 기존에는 AI 퍼포먼스를 늘리려고 했었을 겁니다. 근데 디노도가 제공하는 버추얼라이제이션을 게이트키퍼 역할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레이크하우스와 모든 데이터들은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BI라든가 AI와 소통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디노도를 통해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보안과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고 AI가 단순히 레이크하우스만 바라본다거나 SAP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만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오라클 DBMS만 바라본다거나 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디노드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개발계로 옮겨야 되는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도 그렇고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 게이트키퍼 스트래티지를 요즘에는 고객분들에게 좀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화를 통해서 그 AI와 소통을 하고 데이터를 가공을 하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장점은 우선 단순합니다. 그냥 모든 DB들을 그 가상화가 제공하는 커넥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연결을 해놓으면 이제 연결되어 있는 모든 DB는 디노도라고 하는 가상의 환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이슈도 없고 실제로 국내에서는 배터리 산업과 뭐 금융 산업에서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디노드를 선택을 한 배경이 있는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AI 친화적입니다. 어떠한 AI 모델을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혹은 미래에 어떠한 AI 혹은 생성형 AI를 검토를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미래지향적으로 좀 유연한 환경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노드는 고객들이 AI라는 목적지를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레디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미 시장에는 너무나 많은 AI 모델들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디노도도 282만 7,867개였나요?
거기에 발을 하나 더 얹어서 오픈 소스 기반의 모델을 개발하기보다는 데이터를 조금 더 그 AI들과 소통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포인트가 저희가 가지고 가는 그 프로덕트의 전략입니다.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에이전틱 AI, 데이터 프로덕션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레이크하우스 액셀러레이션 앤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네 개인데, 첫 번째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은 데이터 가상화를 제공하는 업체를 포함해가지고 요즘 시장에서는 사실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자랑은 아닌데, 뭐 최근에 그 SAP에서 드림이오를 M&A 한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전통적 어플리케이션 기업이라든가 뭐 DB 기업들이 그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에 AI 시대 이후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에이전틱 AI도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회사로서 데이터 프로덕트 앤 라이프 사이클도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저희가 시장에 있는 다른 데이터를 그 연결하고 제공하는, 그게 가상화일 수도 있고 ETL일 수도 있고 CDC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론이 있긴 하겠지만, 경쟁사들 대비 한 가지 차별점을 가져가고 있는 건 레이크하우스 액셀러레이션 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미 그 국내에 있는 대부분 기업들은 알게 모르게, 그리고 좋으나 싫으나 레이크하우스라는 개념을 이미 기업에 도입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레가시 시스템, 뭐 오라클이 됐던 DB2가 됐던 그런 레가시 시스템들을 레이크하우스처럼 사용하시는 고객들도 있고, 아니면은 모던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라고 해서 뭐 스노우플레이크라든가 데이터브릭스라든가 그런 새로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의 레이크하우스를 구축했거나 도입하신 경우가 많은데, 결국에 레이크하우스의 역할은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키마도 온리드가 가능해야 되며, BI랑 리포팅뿐만이 아니라 AI와 ML 역할도 수행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오리엔테드 되어 있고, 스케일러빌리티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요즘 시대에 적합한 레이크하우스인 것 같아요. 근데 레이크하우스의 장점도 있겠지만 사실 단점도 있습니다. 레이크하우스의 단점이 있을 수밖에 있는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추억을 다듬어 보시면은 이게 어떤 맥락인지 아실 텐데, 사실 그 스노우플레이크도 그렇고 데이터브릭스도 그렇고 뭐 AWS, MS 등 IBM 포함해서 다양한 레이크하우스를 언급하시는 기업들이 오픈 AI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부터 레이크하우스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레이크하우스를 이야기를 해왔는데, 레이크하우스라는 컨셉이 시장에 많이 알려진 이후에 사실 오픈 AI가 각광받기 시작했고, 생성형 AI 프로젝트는 그 이후에 생겼어요. 그래서 레이크하우스는 사실 생성형 AI를 위한 기술 기반의 결과물은 사실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 기반의 솔루션이지만 오픈 AI를 포함한 생성형 AI를 위한 솔루션은 아니기 때문에 허점도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회사가 생각하는 네 가지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굳이 저희의 동료이자 경쟁자이자 협력사인 그런 레이크하우스 기반의 모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보다는 이것들을 얼마나 더 잘 쓰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노도가 얘기하는 레이크하우스 액셀러레이터는 뭐냐면, 기존의 다양한 데이터들과 어플리케이션들이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레이크하우스는 이미 기업들이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이라든가 스노우플레이크나 데이터브릭스라든가 AWS라든가 등등 보유하고 계실 텐데, 단순히 데이터만 연결을 해가지고 쉽고 편하게 데이터를 가공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레이크하우스 액셀러레이터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레이크하우스의 퍼포먼스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을 제공을 합니다. 프레스토 기반의 기술인데, 저희가 뭐 기술적인 얘기는 뭐 줄이긴 하겠습니다만,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 말씀을 드리면 디노도의 레이크하우스 액셀러레이터를 도입한 고객과 도입하지 않은 고객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면, 물론 디노도 레이크하우스 액셀러레이터가 모든 부분의 위너는 아니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더 효율적인 결과물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퍼포먼스만 더 좋게 제공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비용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레이크하우스는 기존에 목적을 가지고 도입이 됐기 때문에 ROI라든가 TCO가 명확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성형 AI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AI 프로젝트라든가 새로운 생성형 AI 서비스를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디노도가 그 앞단에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면서 레이크하우스 액셀러레이터 기능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쿼리 옵티마이제이션도 해드리거든요. 더 저렴한 비용에 동일한 결과물을 내드릴 수 있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디노도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디노도가 이런 기술로 인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라고 저희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외부 기관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내린 결과물도 존재를 하는데 인사이트 도출 시간과 시스템 구축 비용, 데이터 엔지니어링 공수, 운영 관리 비용, 그리고 비즈니스 활용도 등에서도 획기적인 ROI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QR 코드 저희가 오늘 그 찍으셔서 제 장표에 보시면 저 QR 코드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것을 저희 외부 기관을 통해서 입증을 하였고 실제로 저희가 그 에이펙에서는 싱가포르이 가장 큰 리전인데 싱가포르에서 디사이 레이크하우스를 운영하는 고객사 같은 경우엔 기존에 디노도를 도입하기 전에 3년 TCO를 계산을 해보니까 1.8밀리언 정도의 US 달러가 발생을 했는데 디노도를 도입하고 나서는 3년 TCO가 600K 정도로 절감이 됐습니다. 이게 ROI 측면으로 보면은 3년 ROI 기준 한 345% 정도 되는데 실제 고객 사례이고 이렇게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줄인다거나 프로젝트를 줄인 게 아니라 똑같이 하면서 디노도를 도입을 하고 디노도를 게이트키퍼와 레이크하우스 액셀러레이터라는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간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노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데이터와 AI가 소통할 수 있는 그 다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은 목적이 첫 번째로는 도시와 도시가 연결이 돼야 되는 것처럼 데이터와 데이터가 연결이 되고 그 데이터들이 AI와 소통할 수 있게 쉽게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포인트 하나. 그리고 연결이 된 이후에 사장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쉬운 환경 둘. 그리고 쉽고 빠르게 사용을 하면서도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보안 레벨 셋.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TCO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들. 이렇게 네 가지의 포인트를 이미 국내를 포함한 해외에서 다양한 고객사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미 검증이 끝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나중에 따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지만 여튼 저희 회사의 대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저희 2014년도부터 저희의 고객이었고요. 지금 약 4,000개 이상의 데이터 모델을 디노도에서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도 보안이 굉장히 좀 등급이 높아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옮길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2014년도에 그들에게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데이터 에셋 서비스라는 포인트에 꽂혀가지고 전사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필요로 할 때 IT를 통하지 않고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솔루션들을 검토를 하던 와중에 디노도가 선택이 됐고요. 저희가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산업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텔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근데 인텔은 회사가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디노도에 대한 파트너십과 투자를 단 한 차례도 줄인 적이 없고요. 2014년부터 단 한 차례의 다운타임이 발생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횟수로 치면 한 12년 차, 3년 차 정도 됐는데 저희의 가장 큰 고객사 중에 가장 좋은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만 디노도를 여기도 게이트키퍼이자 디비아스 형태의 서비스로 사용 중에 계세요. 그래서 데이터 소스가 있으면 일단 1차적으로 디노도가 연결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물론 아이파스라든가 다양한 딜리버리 메소로지를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 가장 기본은 디노도가 제공하는 데이터 가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800명 이상이 디노도가 제공하는 교육을 수료해가지고 데이터 전문가로 인텔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DB 데이터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실제 현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용자들이 인텔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제공을 받아서 판단하기로는 약 디노도 아이디가 한 3,000개 이상 발행이 돼서 인텔에서 지금 디노도를 접속해서 사용 중인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뭐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디노도의 또 하나의 장점은 저희가 사실 오늘 처음 디노도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한국에 진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뿐더러 한국에서는 아직 데이터 가상화라는 영역이 좀 생소하니까 너무 신생기업 아니야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저희 회사의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장점이 꽤 오래됐습니다. 25년 정도 됐고 그 분석 솔루션인 세스랑 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스페인에 있는 대학교 교수분께서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개발한 기술이고 현재까지도 아직 그분이 CEO로 남아 계시면서 R&D 등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포함해서 각 리전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의 요건이 있으면 저희가 CEO한테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서 대학원 조교들을 쏴요. 그래서 기술 개발이 좀 빠릅니다. 한국과 좀 비슷한데 여튼 그게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혹은 고객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최대한 빨리 발견을 해서 반영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버전이 9.5인데 이 마이너 버전은 거의 2달에 한 번씩 고객들이라든가 내부 판단에 의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 디노도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 AI를 잘 활용을 하려면 길이 잘 뚫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로마가 그 세계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적어도 그 지역 한에서는 제패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길을 잘 만들어서라고 저희는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도 그 성공적인 AI를 하려면 당연히 좋은 모델도 중요하고 인력도 중요하고 뭐 GPU 환경, 클라우드 환경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데이터가 얼마나 AI와 잘 소통해야 할 수 있는지가 저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는 AI로 잘 가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로 오늘 발표를 거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